안녕하세요. 7월 12일 DMQA 오픈 세미나 발표를 맡은 백민지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세미나 주제는 멀티모달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입니다. 발표에 앞서 먼저 발표자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 재학 중인 백민지입니다. 현재 데이터 마이닝 앤 퀄리티 어널리틱스 랩에서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석사과정 2년차를 진행 중입니다. 연구 관시 분야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알고리즘, 어노멀리 디텍션, 멀티모달 러닝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멀티모달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대해 개념을 간단히 소개하는 인트로덕션 부분과 본격적으로 관련된 연구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먼저 인간은 사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사과를 색깔로 시각적 정보로도 알 수 있고 또 미각으로 맛을 봐서도 이해하기도 하고 또 씹을 때 아삭거리는 소리가 나는 걸로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걸 사과 파이로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활용적인 면까지도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다시피 저희가 이런 사과를 이해하는 방식은 하나의 방식이 아닌 여러 가지 방식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에게는 이런 각각의 정보, 즉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우선 모달에 대한 개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모달이란 모달리티의 줄임말이며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조금 더 쉽게 이해하면 어떤 걸 눈으로 보고 인지하는 것은 시각, 피부로 대상과 접촉하여 느끼는 것은 촉각, 그리고 소리를 귀로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청각 모달리티에 해당합니다. 즉, 어떤 대상을 받아들이는 일종의 소통 형태 혹은 프로토콜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AI에서는 모달리티를 데이터의 종류 및 형태를 나타내게 되고 일반적으로 이미지, 자연어, 음성 등의 도메인으로 구분되어 이끌어집니다. 이런 멀티모달은 이런 모달리티를 동시에 다루는 접근 방식인데요. 컴퓨터 AI에서는 즉 여러 종류의 입력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AI에서 이런 멀티모달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AI는 하나의 모달리티만 입력으로 하는 유니모달 위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하나의 모달리티만 고려하더라도 충분한 성능을 달성하지 못했고 서로 다른 모달리티를 하나의 모델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AI 연구 끝에 하나의 모달리티에 대해서는 딥러닝 기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굉장한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자연스럽게 멀티모달 쪽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멀티모달이 중요한 이유는 기존 모델을 이용하여 여러 입력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 모달리티에 해당하는 개별 모델을 독립적으로 사용한 뒤에 최종 결과를 종합하는 식으로 판단을 내려야 했기 때문에 데이터 간의 상호작용이나 상관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멀티모달 AI는 단순히 개별 모델로 여러 입력을 처리할 수 있다는 유형성 뿐만 아니라 모달리티 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충분히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텍스트와 이미지 입력을 동시에 고려하여 멀티모달 AI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클립은 현재까지도 핵심 기술로 손꼽힐 만큼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해당 방법론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서로 다른 모달리티인 이미지와 텍스트에서 얻어낸 정보가 하나의 특징 공간, 피처 스페이스에 존재하도록 학습하여 결국 이미지에서 추출한 정보와 텍스트에서 추출한 정보가 유사해지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클립을 이용하면 텍스트 입력만으로도 주어진 정보에 해당하는 이미지 정보를 얻어내서 활용할 수 있고 반대로 이미지 입력에서 원하는 텍스트 정보를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클립 모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우리 연구실 유희경 연구원님의 세미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Representation Learning에 대한 개념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머신러닝의 방식에서는 피처 익스트랙션을 사람이 직접 도메인 지식을 바탕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판다를 보면은 컬러는 블랙 앤 화이트, 표면은 털로 되어 있고 다리는 4개 이런 식으로 이제 피처를 추출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복잡한 패턴을 포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은 이런 판다를 벡터 형태의 숫자로 표현해서 이제 피처 스페이스에 인베딩하게 됩니다. 이 숫자 덩어리는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기계에는 의미 있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즉, 전통적인 기계학습 방법과 비교하면 특징 추출을 위해서는 그동안 도메인 전문가의 지식이 필요했지만 이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은 데이터 자체에서 유용한 특징이나 표현을 자동으로 학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리프레젠테이션의 주요된 목표는 데이터의 중요한 특징을 포착해서 효과적인 표현 학습을 하는 것과 또 다양한 태스크에 일반화할 수 있는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할 수도 있고 또 복잡한 문제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것이 이런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멀티모달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은 어떻게 할까요? 즉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에 입력 데이터를 2개 이상 사용한다는 말인데 대표적인 방식 2가지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인트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이거는 여러 모달리티의 데이터를 하나의 통합된 벡터 공간으로 매핑합니다. 모든 모달리티의 정보가 단일 벡터로 융합되게 되는데요. 이때 모달리티 간의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모델링하고 또 복잡한 관계를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융합된 정보를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어디네이트 리프레젠테이션인데요. 이거는 각 모달리티를 별도의 공간에 매핑하되 이 공간들 간에 특정한 제약이나 관계를 부여하는 그런 학습 방식입니다. 이것의 특징은 각 모달리티는 자체적인 인베디 공간을 유지하고 이 서로의 공간의 관계를 좀 최적화하게 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각 모달리티의 고유한 특성을 보존할 수 있고 또 모달리티별 작업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조인트 리프레젠테이션이 더 간단하고 코어디네이트 방식은 좀 추가적인 조정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복잡할 수 있지만 각 모달리티의 정보를 더 잘 보존하기 때문에 선택은 주어진 문제나 데이터 특성 그리고 원하는 결과에 따라서 이제 유동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때로는 또 이 2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멀티모달 러닝에 관련해서 더 많은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우리 연구실의 관련 세미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멀티모달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관련 연구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Representation Learning Using Step-Based Deep Multimodal Autoencoders입니다. 이 논문은 2019년 Pattern Recognition에 게재되었으며 멀티모달 데이터에 대한 Representation Learning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스텝 코릴레이션을 추가한 방법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오토인커더 기반의 CoMCNN이라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oMCNN은 먼저 각 뷰를 별도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 처리합니다. 이 컨볼루션 레이어들은 각 뷰의 공간적 특성을 포착합니다. 후 맥스플링 레이어를 사용하여 특징 맵의 크기를 줄이고 가장 중요한 특징들을 선택합니다.
컨볼루션과 풀링 레이어 이후에는 여러 개의 FC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레이어들은 두 뷰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모델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각 FC 레이어 이후에는 위선형 활성화 함수가 적용되어 모델 리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 모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스텝 코릴레이션 컴퓨팅입니다. 이는 모델의 각 중간 레이어에서 두 뷰의 표현 간 상관관계를 계산하고 최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모델은 단순히 최종 리프레젠테이션 뿐만 아니라 중간 단계에서도 두 뷰 간의 관계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크로스 리컨스트럭션입니다. 이는 한 뷰의 리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 다른 뷰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각 중간 레이어에서도 수행되며 이를 통해 모델은 두 뷰 간의 상호 변환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포MCNN 학습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손실 함수가 사용됩니다. 그중 셀프 리컨스트럭션 에러와 크로스 리컨스트럭션 에러는 최소화하고 코릴레이션 에러는 최대화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용되는 손실 함수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면, 먼저 L1, 셀프 리컨스트럭션 에러는 각 뷰가 자신을 얼마나 잘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크로스 리컨스트럭션 에러는 한 뷰로부터 다른 뷰를 얼마나 잘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즉, L1은 모델의 입력 부분 뷰 1과 뷰 2의 결합과 최종 출력 사이의 재구성 오차를 측정하고, L2는 뷰 1의 크로스 리컨스트럭션 에러로서 뷰 1만을 사용하여 전체 입력 뷰 1과 뷰 2를 합해서 재구성하는 오차를 측정합니다. 또 L3는 뷰 2의 크로스 리컨스트럭션 에러로서 뷰 2만을 사용하여 전체 입력 뷰 1 플러스 뷰 2를 재구성하는 오차를 측정합니다. 스텝 컴퓨테이션은 모델의 빨간색 양방향 화살표로 표시된 중간층에서 수행되는 계산 단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스텝은 모델의 각 층을 의미하고, 이것의 목적은 모델이 각 층에서 두 뷰 간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고, 모델의 전체 깊이에 걸쳐 깊은 상호작용, 코릴레이션을 학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L4는 이런 두 뷰 간의 코릴레이션 에러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코릴레이션 에러는 두 뷰의 표현 간 상관관계를 최대화하도록 합니다. 또 L5는 디코더 부분 크로스 리컨스트럭션 에러이고, 뷰 1과 2의 리프레젠테이션 사이의 차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또한 양방향 빨간색 화살표에서는 L7도 구하는데, 각 중간층에서 뷰 1과 뷰 2의 리프레젠테이션 코릴레이션을 최대화하게 됩니다. 또 L6는 조인트 커먼 리프레젠테이션 부분이며, 최종 리프레젠테이션에서 두 뷰 리프레젠테이션 간의 상관관계를 최대화하게 됩니다. 결국 Computing Correlation During Decoding Similar to CONET 부분은 CoMCNN 모델의 디코딩 과정에서 상관관계를 계산하는 단계를 나타내게 되는데, 디코딩 과정에서도 두 뷰 간의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델이 단순히 각 뷰를 독립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두 뷰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면서 재구성하도록 하게 됩니다. 멀티모달 오토인코더의 주요 단점 중 하나는 원래의 입력 뷰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입력 데이터의 차원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비례해서 파라미터 수가 많아집니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스텝 리컨스트럭션과 미세 조정을 사용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해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A와 B에서 보듯이 프리트레인된 모델의 입력 이미지를 통과하고 레즈넷 50를 사용하여 2048개의 리프레젠테이션 피처를 추출하고 레즈넷 50 계층을 고정하게 됩니다. 즉, 훈련 중에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이 특징을 기반으로 포MCNN은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하고 최종 아웃풋은 원본 이미지의 차원이 아니라
레즈네 50 피처의 차원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차원의 이미지 대신 저차원 피처를 처리함으로 계산량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리트레인된 것을 써서 학습 속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레즈네 50의 깊은 피처를 사용하여 더 의미 있는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테이블 2에서는 코릴레이션 썸을 나타내고 있는데 해당 실험에 이용한 데이터는 이미지 데이터를 반으로 쪼개서 쓴 MNIST와 XRMB 데이터입니다. XRMB 데이터는 음성 오디오와 도움기관의 움직임에 대한 동시 측정 데이터로 멀티모달 데이터입니다. 성능을 보시면 CoreMCN은 아키텍처2가 MNIST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했고 XRMB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높은 값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CoreMCNN의 아키텍처 1과 2가 의미하는 바는 아키텍처 1은 L7 손실랑, 즉 스텝 코릴레이션이 제외된 구조이고 아키텍처 2는 L7 스텝 코릴레이션이 포함된 구조입니다. 즉, 이 스텝 코릴레이션 유무가 MNIST에 대한 성능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적 CoreMCNN이 XRMB 데이터셋에서 약간 낮은 성능을 보이는 이유를 추측하기로는 이 데이터셋이 1D MFCC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본 음향 신호의 압축된 표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XRMB 1D 특성에도 불구하고 CoreMCNN은 그래도 코릴레이션 조인트 커먼 리프레젠테이션 학습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비교 가능한 성능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실험은 크로스 모달 이미지 리트라이벌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실험은 프리트레인된 CoreMCNN 모델이 하나의 뷰가 주어졌을 때 다른 뷰를 검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 작업은 크로스 모달 이미지상이 나머지보다 더 높은 순위를 갖는 순위 기반 작업을 뜻하는데요. 이때 평가 지표는 평균 정밀도 MRR과 평균 역순위 MAP를 이용합니다. 성능만을 고려해서 보면 레즈네 50를 적용하지 않은 순수한 CoreMCNN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 시간을 비교해보면 CoreMCNN 아키텍처 1을 레퍼런스로 삼았을 때 레즈네 50는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이용하므로 시간이 10배 이상 줄어듭니다. 따라서 성능만을 고려하면 순수한 CoreMCNN이 가장 좋지만 계산 효율성과 성능의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했을 때 레즈네 50를 활용한 모델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데이터셋이나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약간의 성능 저하를 감소하고 레즈네 50 기반을 채택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논문은 Deep Multimodal Representation Learning from Temporal Data입니다. 이 논문은 2017년 CVPR에 발표된 논문이고 이 논문은 시간적 구조를 가진 멀티모달 데이터로부터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멀티모달 러닝 태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 A를 보시면 Non-temporal 데이터에 적용된 Non-temporal 모델입니다. 이는 시간 구조가 없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정적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합하는 모델이 이에 해당합니다. B 그림을 보시면 temporal 데이터에 적용된 non-temporal 모델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시간 구조를 가진 데이터, 예를 들어 비디오나 오디오를 다루지만 모델 자체는 시간적 구조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는 temporal 데이터를 다루는 초기 접근 방식 중의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C를 보시면 이것은 이 논문에서 제안된 CoreRNN 모델입니다. 이는 temporal 데이터에 대한 temporal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논문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인데요. CoreRNN은 시간적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처리하며
모델 자체도 이러한 시간적 구조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설계하였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코어 RNN이 이전 접근 방식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시각적으로 간단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어 RNN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멀티모달 데이터의 특성을 포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코어 RNN이 비디오와 오디오 데이터의 동기화된 처리, 또 센서 데이터의 시간적 패턴 인식 등 시간적 구조가 중요한 다양한 멀티모달 학습 작업에 더 적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한된 코어 RNN 모델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인코더와 디코더 기반의 모델이며 각 X와 Y의 멀티모달을 입력합니다. 두 모달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이고 각 시점마다 두 모달리티 리프레젠테이션 피처의 코릴레이션을 계산합니다. 모델 학습 과정에서 이 코릴레이션이 최대화가 되게끔 하는데요. 또 시간 t-1에서 t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본 모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오토인코더 기반이므로 학습 시에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계산해요. X와 Y의 리컨스트럭션 정확도를 최대화하고 코릴레이션 모듈에서 상관손실을 계산해서 모달리티 간 상관관계를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한된 방법론의 멀티모달 인코더 부분을 살펴보면 세 가지 주요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이나믹 웨이팅 모듈입니다. 다이나믹 웨이팅 모듈은 주어진 시간 단계에서 각 모달리티 입력에 웨이트를 할당합니다. 웨이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코리언스 스코어인 알파 1, 2를 계산해야 되고 이는 이전 시간 단계의 퓨즈드 리프레젠테이션과 현재 if 간의 어그리먼트에 기반하게 되는데 이것은 노이즈로 인해 손상된 인풋이 클린한 인풋보다 이전 시간 단계에서 퓨즈드 리프레젠테이션과 덜 일치할 것이라는 그 직관에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코리언스 스코어는 양변 선형 함수를 사용하고 두 모달리티의 웨이트는 라플라스 평화를 이용하여 정규화된 점수를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GRU 모듈입니다. GRU 모듈은 게이트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시간에 따른 정보 흐름을 제어하면서도 멀티모달 입력을 융합합니다. 그림 A는 유니모달일 표준 GRU이고 그림 B는 확장된 멀티모달 GRU입니다. 모듈 내 정보 흐름을 조절하는 다양한 리셋, 업데이트, 포깃 게이팅 유닛을 포함하는데요. GRU 모듈은 시간 단계 t에서 XT와 YT를 멀티모달로 입력받아 세 가지를 추적합니다. 바로 퓨즈드 리프레젠테이션과 모달리티 XY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퓨즈드 리프레젠테이션은 히스토리컬 멀티모달 인풋의 싱글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시간축을 따라서 전파된 일관된 개념을 유지하고 시간 구조를 학습합니다. 모달리티별 리프레젠테이션은 각 모달리티 인풋의 프로젝션을 간주될 수 있으며 그들의 상관관계를 계산될 수 있도록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릴레이션 모듈입니다. 코릴레이션 모듈은 GRU 모듈에서 얻은 모달리티 인풋의 프로젝션 사이의 상관관계를 계산하게 됩니다. 시간 t에서 두 모달리티의 엔겔 매핑 h1t와 h2t가 주어지며 코릴레이션은 이렇게 피어슨 상관계수식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코릴레이션 기반 로스 펑션을 표기하고 학습 과정에서 두 모달리티 간의 코릴레이션을 최대화함으로써 이 함수를 최다시킵니다. 결국 이 멀티모달 인코드 구조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멀티모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면서 모달리티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포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결국 이 멀티모달 인코더는 다이나믹 웨이팅 모듈을 통해 노이즈에 강건하면서도 GRU 모듈을 사용하여 장기 의존성을 학습할 수 있고 코릴레이션 모듈을 통해
모달리티 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모델링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멀티모달 디코더에서 최종 로스를 4가지 로스의 조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퓨즈드 리컨스트럭션 로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멀티모달 인코더에서 계산된 조인트 리프레젠테이션 HT를 사용하여 개별 모달리티 입력 시퀀스 X와 Y를 동시에 리컨스트럭션 하는 에러입니다. 훈련 시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최소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얻어진 조인트 리프레젠테이션은 두 모달리티로부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달리티 간 정보를 더 잘 공유하기 위해서 멀티모달 디코더에 2가지 추가 리컨스트럭션 로스 항을 추가했습니다. 먼저 크로스 리컨스트럭션 로스입니다. 크로스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두 모달리티 인풋 시퀀스를 교차해서 재구성하는 오류인데, 즉 Y에서 X를, X에서 Y를 재구성하는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셀프 리컨스트럭션 로스입니다. 셀프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각 모달리티 인풋 시퀀스로부터 자기 자신을 재구성하는 오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크로스 리컨스트럭션 로스와 셀프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멀티모달의 조인트 리프레젠테이션 뿐만 아니라 모델이 한 모달리티만 존재할 경우의 성능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논문의 멀티모달 디코더는 3가지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포함하고 마지막으로 인코딩 과정에서 계산된 코릴레이션 로스를 빼서 사용되게 됩니다. 해당 통합 로스를 사용해서 학습 시에 최적화하는데, 따라서 재구성 과정은 각 모달리티의 특성을 보존하면서도 상관 손실을 통해서 모달리티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해당 실험은 AV 레터스 데이터셋과 CUAV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는데, AV 레터스 데이터셋은 영어 알파벳 A부터 G까지 발음을 말하는 사람들의 오디오와 비디오 데이터셋인 멀티모달 데이터셋이고, CUAV 데이터셋 또한 숫자 0부터 9까지 발음하는 사람들의 오디오와 비디오 데이터인 멀티모달 데이터셋입니다. 해당 표는 이 2가지 데이터셋에 대한 co-RNN 모델의 분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o-RNN 모델은 비시간적 모델인 MDA와 MDBN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co-RNN 모델이 두 모달리티 간의 시간적 의존성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co-RNN 모델은 CRBM과 RTM-RBM 모델보다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코릴레이션 로스와 다이나믹 웨이팅 메커니즘의 통합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음 실험 결과에서는 co-RNN이 모든 경우에서 로우나 MDA보다 훨씬 높은 성능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로스 모달리티 러닝에서 co-RNN은 로우 메소드에 비해 큰 폭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쉐어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에서 co-RNN은 MDA보다 월등히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훈련과 테스트에 서로 다른 모달리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co-RNN이 높은 성능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co-RNN이 모달리티 간의 상관관계를 효과적으로 학습하여 한 모달리티의 정보를 사용해 다른 모달리티를 예측하거나 이해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실험에서는 co-RNN 모델의 강건성을 평가하기 위해 CUAV 데이터셋에 원본 오디오 신호에 백색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해보았습니다. 이때 이전 모델들의 성능이 12에서 20% 정도 상당히 저하되는 반면 co-RNN 모델의 정확도는 약 5%만 감소했습니다. 이는 co-RNN에 의해 학습된 퓨즈드 리프레젠테이션에 포함된 크로스 모달리티 정보의 풍부함에 기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논문은 멀티-MAE, 멀티모달 멀티태스크 마스크드 오토인코더스입니다. 이 논문은 2022년 ECCV에 게재된 논문으로
기존의 마스크드 오토인코더스 MAE는 단일 모달리티에 제한되어 있었으나 다양한 모달리티와 작업을 통합하여 더 강력하고 유연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목표로 하는 멀티모달 MA라는 새로운 사전학습 전략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기존 MA도 오토인코더 기반이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를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로 매핑하는데 이때 인풋 정보를 마스킹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모델은 부분적인 정보로부터 전체를 추론하는 능력을 개발하여 노이즈에 강건하게 학습돼서 강력하고 유용한 모델이 됩니다. 하지만 이 MA는 단일 모델에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강력한 크로스 모달 프레딕티브 코딩 능력과 쉐어드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멀티모달 마스킹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에 대해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멀티모달 마스킹 전략입니다. 훈련 시에 모든 모달리티에서 랜덤하게 패치를 선택하여 마스킹합니다. 이를 통해서 모델은 다양한 모달리티 조합에 대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통합된 인코더 구조입니다. 모단 모달리티, 여기에서는 RGB, depth, semantic에 대해서 동일한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사용합니다. 각 모달리티에 대해 별도의 패치 프로텍션 레이어만 사용해서 토큰으로 변환합니다. 다음으로는 태스크별 디코더 구조입니다. 각 모달리티와 태스크에 대해 별도의 가벼운 디코더를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각 모달리티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로스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각 디코더에서 다른 모달리티 정보를 통합하는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서 모델은 모달리티 간의 관계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한된 모델인 멀티-MA의 사전 훈련 전략을 살펴보면 다양한 모달리티에서 무작위로 샘플링된 작은 패치 집합이 고정된 차원의 토큰으로 선형적으로 프로젝션되어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여 인코딩됩니다. 태스크별 디코더는 인코딩된 토큰에 대한 쿼리로부터 크로스 어텐션 단계를 수행한 후에 얕은 트랜스포머를 따라 마스크 처리된 패치를 재구성합니다. 쿼리는 회색 부분이 마스크 토큰으로 구성되며 태스크별 인코딩된 토큰이 각각의 위치에 추가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멀티-MA는 모든 모달리티 조합에 대해 학습하며 따라서 각 모달리티 조합에 대해 별도의 모델을 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주요 특성은 첫 번째로 applicable to any RGB dataset, 즉 모든 RGB 데이터셋에 적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존 RGB 데이터셋을 활용하면서도 추가 모달리티를 수도 레이블링으로 처리해서 멀티모달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 특성은 조인 트레이닝입니다. 한 번의 사전 훈련으로 입력 모달리티의 모든 조합을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을 생성하기 때문에 훈련 효율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특성은 계산 효율성입니다. 높은 마스킹 비율과 마스크 토큰이 없는 효율적인 쉐어드 인코드 구조를 통해 멀티모달 환경에서의 계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멀티-MA가 효율적으로 멀티모달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고 다양한 다운스트림에 쉽게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논문에서 어떤 모달리티에서 다른 어떤 모달리티로의 크로스 모달 프레딕티브 코딩을 쉐어드된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고 주어진 입력에 상관없이 프레딕션은 안정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유형의 데이터, 예를 들어 이미지에서 다른 유형의 데이터, 예를 들어 텍스트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이 과정이 모든 모달리티상 사이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델은 여러 모달리티 간에 공통된 특징을 포착하는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데요.
이 shared 된 representation은 다양한 모달리티의 정보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델이 어떤 유형의 입력을 받더라도 일관된 의미를 가진 출력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이는 모델이 다양한 모달리티 간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티-MA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음을 이 논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멀티-MA가 입력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수정함으로써 서로 다른 모달리티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멀티-MA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통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능력이 입력 데이터를 변경하는 실험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델의 강력한 멀티모달 학습 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멀티-MA가 싱글 모달과 멀티모달 모두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싱글 모달 파인 튜닝은 사전 훈련된 네트워크가 추가적인 모달리티 정보 없이 RGB 이미지만을 입력으로 사용할 때 적용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전 훈련된 인코더와 임의로 초기화된 태스크별 헤드를 사용하여 특정 태스크에 대해 모델을 파인 튜닝합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멀티-MA는 이미지넷 슈퍼바이즈드 베이스라인보다 성능이 좋고 MA를 능가하거나 대등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멀티모달 파인 튜닝에서 보면 사전 훈련 과정에서 여러 모달리티를 고려하는 멀티-MA 모델의 장점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멀티모달 파인 튜닝에서는 다양한 입력 모달리티를 동시에 사용하여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사전 훈련된 네트워크가 추가적인 수도 레이블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단일 모달 입력만 사용할 때보다 향상된 성능을 제공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결국 멀티-MA 전략이 싱글 모달 및 멀티모달 상황 모두에서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며 기존 방법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리 부분을 하고 세미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멀티모달과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멀티모달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들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문인 Representation Learning Using Step-Based Deep Multimodal Autoencoders에서는 멀티모달 데이터에 대해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스텝 코릴레이션을 추가한 방법론이었는데요. 입력 멀티모달 간의 상황관계를 최대화하여 학습하기 위해서 중간층의 코릴레이션 로스 계산을 추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인 Deep Multimodal Representation Learning from Temporal Data는 멀티모달 데이터에서 시간적 구조를 고려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는데요. 그 구조는 다이나믹 웨이팅, GRU, 코릴레이션 모듈을 추가해서 시간적 정보와 상관관계를 잘 학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멀티-MA, 멀티모달 멀티태스크 마스크드 오토인코더스는 기존 단일 모달에 제한되어 있던 MA의 한계를 넘어서 멀티-MA라는 새로운 사전학습 전략을 제안한 논문이었는데요. 멀티모달 인코더 한계와 가벼운 구조의 태스크별 디코더를 통해서 효율적인 사전학습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로써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